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 국동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영철 기자, 태풍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네, 새벽 5시까지 이어졌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파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이 거센 돌풍도 잦아져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80km 떨어진 거문도에는 어젯밤 태풍 경보가, 여수를 비롯한 내륙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부터 파도가 거세지면서 이곳 국동항에는 선박 600여 척이 정박해 있고 다른 항포구에도 7천여 척의 선박이 일찌감치 대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동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고 특히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초속 40m의 강풍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와 고흥은 전남 지역 전체 양식장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여수에서만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탓에 각 지자체는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여수에서 열리는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중국과 일본 선수단 460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입국한 뒤 여수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해외 선수단 입국 일정에 따라 내일 예정된 개회식과 일부 경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체육회 측과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첫 공립예술고 착공식이 유치 2년 9개월여 만에 어제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시는 어제 광양시 중마동 공립창의예술고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년 광양에 유치됐던 예술고는 광양 커뮤니티 센터 인근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25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됩니다. 가칭 창의예술고는 오는 2020년 음악 2학급, 미술개혁 1학급 등 3개학급 규모로 첫 신입생을 모집하며 중장기적으로 예술중학교 건립도 추진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한다면 1985년 이후 33년 만에 광주 방문인데요. 그때는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피고인입니다. 5월 단체들은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이를 주장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그동안 2차례 재판 연기를 거쳐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5.18 학살 책임자로서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의식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최근 재판부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수 있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걸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당초 예정된 402호 법정보다 큰 201호 법정으로 바꾸고 돌발 상황을 고려해 경호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단체들은 법정에서의 돌발 행동이 전시 측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역사적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우리는 매우 이성적으로 지켜보고 이후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씨가 실제 다음 주 광주에 올 경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이후 33년 만에 방문입니다. 전 씨가 실제로 법정에 설 것인지 또 온다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여수지부에 각각 설치된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앞으로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 분쟁 예방,
취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양대 노총과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개보수 등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여수 산단에서 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어제 본청 대회의실에서 여수 산단 대형 사업장의 안전 책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내 유사 사고 재발 방위를 위한 예방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올해 하반기에 산단 업체들을 상대로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진압 훈련과 공사장 안전 관리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하위 간부 서명으로 어설픈 확약서를 만들어낸 뒤 홍보에 활용한 건설사, 어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건설사가 홍보에 활용한 주민 민원마저 스스로 조작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사가 상인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모델하우스를 지어두고 광주 금남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분양 중인 한 건설사입니다. 금남로 사가역과 오피스텔을 직통 연결한다며 하위 간부 서명만 들어간 도시철도공사 확약서를 버젓이 홍보한 데 이어 이 연결 통로를 원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적극 해결하라는 구청 공문도 함께 공개해 연결 통로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를 돌며 상인회 등을 취재했더니 오피스텔과 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대해 상인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상가가 아니고 지하철로 연결되잖아요. 네. 사가역, 지하철 사가역, 그 지하철로 연결된 부분이라서 우리 소관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지하상가 여론과 다른 민원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도 없던 1년 전에 어떻게 제기됐던 걸까?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민원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건설사 측에서 직원을 찾아와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저기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 한두 번 만났기 때문에 나한테 왔죠. 저한테. 우리 뚫으면 여기도 좋아지는데 민원을 넣어줄 수 있냐. 그게 해주겠다. 그렇죠. 구청은 개인 민원이 접수되자 건설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설사는 이 공문을 도시철도공사 확약서와 함께 분양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건설사가 확약서를 활용해 금융권 대출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건축 허가 사항을 한 차례 변경했지만 지하철역 연결 통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통로를 만들려는 목적보다는 분양 광고와 대출에 확약서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58살 A경정에 근무했던 여수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해경에 A경정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해경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그룹이 1년 동안 아파트 임대료 등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앞으로 1년 동안 동결하고 이후에도 임대료 등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또 아파트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비상점검단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줬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여수시는 화양면 이목리 주민들이 제기한 태양광 개발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는 발전시설 허가가 가능한 토지 경사도를 2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 측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광양시가 SNS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소통 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과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세력의 크기는 중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오늘 저녁에는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나서 자정을 넘겨서는 태안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 내일 아침에는 수도권을 지나서 저녁 무렵에는 동해 북부 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전면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제주도 밑세우름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를 넘을 정도였고요. 진도나 완도 등지에서도 순간적으로 10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상특보 상황 보시면 전라도와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남해와 서해 남부, 제주도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울 등 많은 지역까지 태풍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전라도 해안지방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지방에 4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에서도 최고 150mm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